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중투입니다. 지난 2월 24일에 중국 정부에서 교통 인프라 건설 관련 정책을 하나 발표했는데요. 중공중앙 및 공무원에서 발표한 이 정책 명칭은 国家综合立体交通网规划纲要, 국가종합입체교통망 규획 강요. 찐중투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은 장기 계획 같은 경우에는 계획보다는 규획이라는 단어를 더 자주 사용합니다. 계획 기간은 2021년부터 35년까지, 즉 지금부터 15년 동안이고, 고품질 종합 입체 교통 인프라 건설에 관한 장기 방향, 발전 목표, 구체적인 조치 등에 대해 제시한 건데, 중국 지도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면 더 좋겠지만 분량이 너무 많은 관계로 핵심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국가종합입체교통망 규획 강요의 2035년 발전 목표는 다음과 같은데요. 쭉 직역하면 2035년까지 편리하고 막힘없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이고 녹색 집약적이고 스마트하고 선진적이고 안전하고 믿음직한 현대화 고품질 국가 종합입체 교통망을 기본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국제, 국내 상호 연결, 전국 주요 도시 입체적이고 막힘없고 현급 지역을 유효적으로 커버하는 것을 실현하며 전국 123 교통망과 글로벌 123 쾌속 화물 물류권을 유력하게 지탱한다. 여기서 전국 123 교통망이라는 건 도시 내는 1시간 내 통근, 도시 군 내에서는 2시간 내 도달, 전국 주요 도시 3시간 내 커버한다는 뜻이고, 글로벌 123 쾌속 화물 물류권이라는 건 국내 1일 내 도착, 주변 국가 2일 내 도착, 글로벌 주요 도시 3일 내 도착이라는 뜻입니다. 계속할게요. 교통 인프라의 품질, 스마트화와 녹색화 수준을 세계에서 앞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교통 인프라가 인민들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생활 수요에 전면적으로 적응하도록 하고 국가 안전을 유력하게 보장하고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도록 지탱한다. 여기까지가 향후 15년간의 발전 목표인데요.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 확장 이후 지난 3, 40년 동안 전국적으로 기본적인 교통 인프라는 대체로 구축했잖아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중국 인프라뿐만 아니라 중국 사회 경제 발전의 전반적인 퀄리티를 향상하고 글로벌 경쟁력 향상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욱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국가종합입체교통망 규획 강요라는 정책은 중국 교통 인프라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작년 한 해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을 겪고 나서 다들 개인적으로도 느낀 바 많겠지만 각 나라마다 다 느낀 바가 클 것 같은데요. 특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 나라의 경쟁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반글로벌화 세력은 어차피 계속될 거고, 시진핑 국가주석이 작년 5월 14일, 2020년 5월 14일 중공중앙정치국 상무회의에서 이렇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공급 측 구조 개혁을 심화시키고 중국이라는 초대 규모 시장의 우위와 내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해 국내 국제 쌍순환 상호 추진하는 신발전 구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발전 목표에 이어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국가 종합 입체 교통망은 전국 모든 현급 및 현급 이상 행정구역, 국경, 항구, 국방시설, 주요 관광지 등을 모두 연결한다. 통합과 융합을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단점을 보완하고 연결을 중요시하고 네트워크를 개선하고 효율성을 향상하며 전량 자원의 개선과 이용 및 증량 공급의 품질 향상을 보다 중요시한다. 철도, 도로, 수로, 항공, 우정, 택배 등 인프라 네트워크를 개선하고 철도를 주 간선으로, 도로를 기초로, 수로와 항공의 비교 우위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국가 종합 입체 교통망을 구축한다. 2035년까지 국가종합입체교통망의 실물 건설 총 규모는 약 70만 킬로미터. 여기 70만 킬로미터에는 국제 육로 항공 수로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70만 킬로미터는 중국 국내 철도 20만 킬로미터, 도로 46만 킬로미터, 고급 수로 2.5만 킬로미터, 그리고 연해 주요 항구 27개, 하천 내 주요 항구 36개, 민용 공항 약 400개, 우정 택배 허브 약 80개가 포함됩니다. 지역별로도 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요. 주요 간선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징진지 지역, 즉 베이징시, 텐진시, 그리고 옆에 허베이 성을 중심으로 하는 징진지 지역, 그리고 장강 삼각주 지역, 상하이시와江苏 성을 중심으로 하는 장강 삼각주 지역, 그리고粤港澳 大湾区,香港은 홍콩의 중문명이고澳门은 마카오의 중문명이에요. 香港, 澳门, 그리고 광동성을 중심으로 하는 粤港澳 大湾区, 그리고 정유地区, 双城经济区가 여기인데 정유는 종칭시와 정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고 장강 상류에 위치해 있고 여기 스촨 분지, 사천 분지죠. 정유地区는 중국의 서부 지역에서 경제발전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 동쪽에는 호난성과江西성, 서쪽에는 칭하이성과 시장자치구, 남쪽에는 윈난성과贵州성이 있고 북쪽에는 陕西성과甘肃성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장강 경제 벨트와 1대1로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지역별로 어떤 인프라를 건설할지 다 나와 있지만 시간 관계로 더 이상 전개하지 않겠습니다. 지역은 이렇고 지역 안에 또 주요 도시가 있잖아요. 이번 정책에 나온 국제종합교통 허브 도시를 20개 구축할 계획인데 다 잘 알려진 도시죠. 베이징, 텐진, 상하이, 난징, 항저우, 광저우,深圳, 총칭, 沈阳, 大连, 青岛, 厦门, 海口, 西安, 그리고 우루무치 등이 있죠. 이렇게 20개 도시를 국제종합교통 허브 도시로 구축할 것이다. 국내는 이렇고 글로벌 인프라에 대한 계획도 들어있는데요. 육로는 7개, 아시아, 유럽, 중국, 몽고,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중국, 인도, 차이나 반도, 중국, 파키스탄,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미얀마 이렇게 7개 육로를 구축할 계획이고 철도는 종호 빨리, 즉 중국과 유럽 간의 화물 열차를 말하죠. 그리고 글로벌 수로에 대한 개선 작업을 통해 원유, 철광석, 식량, 천연가스 등 중요한 자원의 운송을 보장하고 그 외에 항공, 우정 네트워크 등도 포함됩니다. 보통 인프라 건설 관련 정책이 나오면 바로 생각나는 게 건설기계나 건자재 등을 수혜주로 꼽겠지만 이번엔 너무 옛날처럼 단순히 접근하면 안 되는데요. 왜냐면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지난 20-30년 동안 기본적인 인프라, 즉 유에서 무까지의 이 기본적인 인프라는 다 구축했죠. 고속철도도 포함해서. 기본적인 인프라는 어느 정도 다 깔았고 즉 양적인 성장 피크는 이미 지났어요. 이번 정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사회 경제 발전의 전반적인 효율 향상, 퀄리티 향상, 글로벌 경쟁력 향상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욱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차원의 정책입니다. 여기서 여담을 한 가지만 하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디도 갈 수 없지만 2017년 가을에 제가 남편이랑 그리고 남편 동료들이랑 총 10명이 차 3대를 끌고 3박 4일 1200km인가 1300km 운전해서 그 사천성, 스촨성의 절경들을 쭉 둘러봤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여행 중에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선택한 노선은 단체 관광이 아직 허용되지 않아서 사람이 아주 적은 지역인데요. 그래서 자가운전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3박 4일이라 사천성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달리지 못했는데요. 그때 저희가 해발 4298m까지 운전해서 올라간 후에 산소통을 들고 계단으로 올라가서 5000m까지 찍어서 주변 설산 풍경을 봤는데요. 그때 느낀 건 인프라가 여기 안쪽까지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꽤 잘 돼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해발 5000까지 올라가니까 두통도 좀 오고 숨이 차서 더 이상은 못 올라갔어요. 나중에 코로나가 확실히 진정되고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면 남편이랑 다시 차 끌고 사천성 나머지 4분의 3이든 서부 지역 안쪽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네요. 향후 인프라 건설을 계속하게 되면 경제랑 국가 경쟁력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시 운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기도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중국 정부가 지난 2월 24일 발표한 국가종합입체교통망 규획 강요라는 장기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